너무 좋네. 좀 삐뚤어졌어. 여기까지 나와야지. 일로 나와야지. 돌리면 돼. 네. 스님 오늘 유자티 있어요? 네, 그러면 있어요? 네, 유자티도 올려놨고. 안 보여. 아, 가지 마. 먼저 선생님이 오늘 받을까냐 하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똑같은 차이 테이블에 하나씩 나눠주시면 돼요. 아, 예. 네. 사장님도 오늘 맛있는 거 많이 아, 저는 그렇게 뭐 이게 당신은 얼마나 자주 가요? 아무데나 넣어도 됩니까? 네. 어서 오세요. 예, 그냥 앉으셔도 돼요. 선생님 저 많이 드시겠는데. 선생님 제가 할게요. 선생님, 뒤에 지금 같이 가시는 분이 뒤쪽에 앉아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다독다독 대표인 정영민입니다. 그리고 저는 팰리세이드 파크 체인버 오브 커머스 펠팝 상공회 회장을 지금 역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남양주, 한국의 NYC, 그래서 남양주시, 한국의 NYC라고 그런다는데 남양주시에 있는 마음정원. 사실은 제가 페이스북에서 동호인이나 취미를 원하시는 분들, 특히 골프나 또는 미술, 또는 환경 문제 이렇게 동호인들이 모이는 클럽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전 세계의 다인들, 차를 잘 하시는 분들이 어떤 분이 계신가 해서 중국 분부터 일본, 한국, 인디아 많은 분들을 들여다보는데 저희가 이 차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에 많이 가입되어 있는데요. 한국에서 어떤 분께서 남양주에 가면 마음정원의 선엽 스님의 한방 약차를 꼭 마셔봐라 이렇게 돼서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선엽 스님의 페이스북에 가봤습니다. 그런데 선엽 스님의 글들도 있었지만 사진으로 이분의 이제 모습을 볼 수 있었고 또 손으로 직접 만들어 놓으신 많은 한방약차와 꽃차를 봤어요. 그래서 내가 한국에 가면 꼭 이선영 스님 마음정원에 가보겠다 결심을 했는데 2019년도 여름쯤에 뉴욕의 중앙일보 한국일보에 이 한국의 한방약차 명인인 선영 스님이 뉴욕의 백림사와 뉴저지의 원적사에 오신다 이렇게 신문에 기사가 났어요. 관심이 없으면 여러분 지나가지만 저는 차에 관심이 많으니까 그걸 읽어보고 스님께 연락을 드렸어요. 그래서 스님과 이렇게 만나게 됐고 저도 다독다독 15년간 운영해 오고 있기 때문에 제 차방에 모시게 됐고 또 우리 성향 스님도 오셨지만 원적사도 제가 방문을 해서 많은 우리 국자님들과 또 우리 성향 스님 뵙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스님과 차로 교류를 할 수 있었고 2019년도, 2020년도, 또 2022년도 올해 두 번이나 한국을 방문하면서 방문을 할 때마다 선엽 스님을 만났습니다. 스님께서는 지금 다음에 가셔서 또는 네이버에 가셔서 선엽 스님하고 선엽차만 검색하시면 선엽 스님이 스스로 런칭한 많은 차 정보와 제품 소개 그리고 효과를 본 많은 사람들의 리뷰가 달려 있습니다. 스님 너무 바쁘신데 제가 스님께서 다시 한번 팬데믹이 끝나가는 시점에 미국으로 오시면 어떻겠냐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흔쾌히 오시겠다. 그래서 오신 지금 일주일이 좀 넘으셨는데요. 어저께 뉴욕의 플러싱 타운홀 거기에 지금 한국의 대통령 그리고 독립 투사들의 휘호와 서예 작품 전시가 한 달 동안 되고 있는데요. 플러싱 타운홀 그 전시장에서 어저께 뉴욕에서 먼저 차와 혈관 정화, 디톡스 그리고 명상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셨는데 너무 많은 분이 못 오셔서 제가 너무나 죄송했습니다. 그래서 스님께서 개의치 않으시고 오신 분들 한 15분들을 앞으로 오게 하셔서 요 테이블 앞에 의자를 다 가지고 앉게 하시고 말씀하시면 답변까지 하시고 친절하게 한 분 한 분 체질과 필요한 한방 약차에 대해서 얘기하셔서 너무나 좋은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스님께서 실제로 사상 체질도 확인해 주시고 또 신체적 문제도 검증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선생님 이렇게 제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우리 스님 큰 박수로 한번.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먼 길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한국에서 온 선엽이라고 합니다. 팬데믹이 끝나가는 시점인지 아니면 다시 또 재유행이 시작되는 시점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정말 제가 이제 한국에서 많은 시간을 좀 연마해서 제일 먼저 달려온 곳이 미국이고 이제 좋은 정보를 좀 드리고 싶어가지고 우리 목사님과 제가 큰 마음을 냈고요. 사실 목사님이
정말 어려운 그런 과정들을 다 극복해내시면서 일단 어제 그런 큰 행사와 오늘의 행사까지도 이렇게 마련해 주셔서 목사님께 감사 인사를 먼저 한번 박수로 부탁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제 저를 여러분들이 만난 것은 가장 큰 무고를 당하시는 날이에요. 태어나서 한 번도 겪지 못한 물의 순환을 당하는 날이니까 그 물의 난을 즐겁게 즐기시다 보면 몸에서 놀라운 변화가 단시간에 일어나게 됩니다. 어제도 2시간 내에 아주 놀라운 일들이 막 벌어져가지고 깜짝깜짝 놀란 일이 있었는데 그만큼 우리가 물을 섭취를 하지 않고 또 어떤 당분에 의한 음료들을 많이 드시다 보니까 몸이 어떤 그 피로 활성산소에 굉장히 지쳐갖고 노출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 자연의 음료, 이런 항산화 물질, 천연 미네랄의 음료를 드시다 보니까 몸에서 바로바로 반응을 일으키는 거 보면서 정말 많이 놀라셨고요. 어제 선생님도 같이 공연을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지켜보셨는데 오늘 우리 또 공연을 위해서 선생님이 이렇게 오셨는데 선생님도 좀 소개를 해드려야지 맞는 것 같아요. 우리 팔박에서 큰 어른이신데 제 얘기만 하기보다는 먼저 선생님 소개를 먼저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박정배 선생님께서는 추노 박정우 선생님, 미동구 지역 초대 국악협회 회장이셨고요. 그리고 한국의 소도자창, 경기자창 명인이신데요. 해금, 그리고 민장구, 단소의 1인자십니다. 선생님께서는 미국에 아주 오래전에 오셔서 지금 80이 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지난 40여 년간 맨하탄에서 하는 해마다 하는 코리안 퍼레이드에 한미문화원 농악단 단원들을 이끌고 행진할 때 농악을 지도하시고 이끌어 오신 한미문화원 농악단 단장이시고요. 펠리세이스 파크에서 거리 축제가 있을 때마다 지신밟기 하셔서 많은 어르신들에게 민장구 풍물, 그러니까 농악을 가르치셔서 이렇게 국악 후진 양성 하셨고, 그 다음에 지난 6월 달에 6월 마지막 주 토요일은 항상 세계국악 뮤즈 대전이 있는 날인 거예요. 선생님 심사위원도 역임하셨고 항상 후악들이 와서 이 국악 대전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자들을 배출하셨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의 저도 한 사람의 제자고 지난 20주년 대회에 제가 일반부 대학부의 경기 좌창 금강산 타령을 가지고 나가서 3위에 우승했습니다. 선생님 더 좋은 성적으로 선생님께 보답을 해드려야 되는데 아무튼 오늘 선생님께서 어저께도 플러싱에서 공연해 주시고 오늘도 여러분을 위해서 공연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한번 일어나실 때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늘 이 자리를 위해서 목사님과 우리 선생님, 우리 정말 문화재 이상의 큰 정말 제가 3일 동안 같이 하는데 정말 이 목사님도 계시고 선생님도 계시고 인품에 제가 참 놀랐습니다. 이렇게 함께 하는 그 시간에 정말 어떤 말씀 없이 이렇게 함께 연세도 지극하시게 도와주시고 제가 너무너무 감사드릴 정도로 이렇게 인품이 훌륭하셔서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 자리는 제가 이제 정말 먼 길 달려왔잖아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박수 한번 부탁합니다. 박수를 많이 치시면요. 첫 번째, 누가 좋을까요? 누가 좋죠? 박수를 많이 치시면? 반갑습니다. 박수를 많이 치면? 누가 좋죠? 제가 좋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죠? 많이 쳐요. 크게 치세요. 제가 한국에서 강의를 하면서 잠을 안 재우는 강사로 유명을 해요. 제가 지난 여름에 국립중앙과학기술대학원 과학기술관의 기술대학교에 제가 강의를 갔어요. 그런데 어르신들께서 저보고 지독하대요. 당신들이 잠자는데 고수인데 단 1분 1초를 잠을 못 자게 하는 스님 처음 봤다고, 강사 처음 봤다고 그러면서 아주 너무너무 지독한 강사다고 그러시면서 되게 기뻐하셨거든요. 왜냐면 연세가 지긋하신 분도 계셨고 많은 분들이 계셨는데 태어나서 처음 듣는 그런 얘기들을 너무 많이 들었다고, 그리고 내 몸이란 자체에 대해서 너무 몰랐다는 거, 그리고
또 이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런 물들이 이렇게 내게 중요한 생명수라는 것을 처음 알게 되셨다고 저에게 너무너무 감사의 인사를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들에게 저는 어김없이 물고문을 시키면서 잠을 재우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잠잘 생각은 아예 하시지 마세요. 일단 좋은 차를 드셨으니까 기혈이 잘 돌도록 이렇게 박수를 치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이 안에 오장육부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크게 한번 쳐보세요. 지금 너무너무 세계적으로나 한국에서도 미국에서도 돌아다니면서 너무 기분이 다운돼 있고 너무나 좀 지쳐있는 것 같아요. 근데 스스로 우리는 뭘 할 수 있나요? 자가발전. 스스로 할 수 있는 자가발전이 바로 박수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박수는 나도 좋고 상대에게 격려를 주는 큰 힘이라고 생각하니까 제 강의가 좋았다면 중간중간에 박수 치셔도 됩니다. 네. 제 옆에서 누군가가 나오셔서 우리 이정인 선생님께서 오셔서 팔을 좀 우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강의는 노화가 일어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 노화가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는데요. 먼저 한번 이렇게 대답을 해주시면 제가 또 설문을 드리겠습니다. 노화가 일어나는 죽음이 뭘까요? 노화. 내가 난데 나에 대해서 너무 몰라요. 우리가. 그렇죠? 내 몸이고 내 마음이고 하면서도 너무 몰라요. 왜 이럴까요? 노화의 이유. 노화. 식생. 네. 예, 면역세포가 점점 약해지고 있어서 그런가.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따 선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또 그보다 이제 방금 말씀을 다 하셨는데 그보다 조금 더 가까이 들어가는 거. 조금 더 가까이. 노화가 일어나는 거. 한 번만 더 맞춰보시면 제가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식생. 자신 있게. 식생. 우와우. 또 감사합니다. 혈관이 혈관이 삭해지는 거. 와우. 항산화 현상. 네, 항노화 현상이 일어나죠? 네. 네, 맞습니다. 근데 그 항노화가 일어난 이유, 혈관이 탁해진 이유가 뭐죠? 물이 적어서. 네? 물이 적어서. 네, 물이 적고 우리가 먹는 먹는 물과 음식이 결론에 가서 우리 몸을 공격을 시작하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우리 몸에 텔레미어 줄기세포가 공격을 받고 혈관이 혈로 산소와 혈액이 공급되는 거. 그다음에 뭐가 또 몸에 공급이 되냐면 바람, 기혈이라고 그러죠. 이런 흐름이 원활하지 못해서 몸에 병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오늘 가르쳐 드릴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 팬데믹 기간 동안에 놀라운 연구를 좀 많이 했어요, 한국에서. 그래서 정말 한국에서 기적 같은 일들이 좀 많이 일어났고요. 그 다음에 그 세포를 연구하시는 김진환 박사님이시라고 사이언스지라든가 여러 군데 우리나라에서 사실은 거의 지금 코로나 약을 완성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박사님께서 깜짝 놀라셨어요. 저하고 우연히 제가 동해에 그 동해 심층수를 소금을 연구하러 갔다가 그 사장님을 뵈러 갔는데 그 박사님이 거기 와 계신 거기 연구소에 혼자 이렇게 몰래 와서 연구를 하시다가 그거를 뵀는데 그분하고 잠깐 대화를 했는데 마음속에 답답한 대화를 다 풀지 못했는데 도망가시는 거예요. 그 회사의 대표님이 계시기 때문에 도망가시더라고요. 근데 가는데 제가 가고 근데 그 박사님이 계속 제 앞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가셨다가 사라졌다 또 가면 제가 옆에 계시고 근데 하늘에서 그 박사님 앞으로 길을 가는데 무지개가 이렇게 일직선으로 떠오르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거는 아니다 싶어갖고 제가 이거는 인연이다 싶어가지고 제가 전화를 했어요. 박사님 저하고 차 한잔 하시죠. 그랬더니 박사님이 아 저 지금 바쁘다고 오늘 딱 끊는 거예요. 근데 제가 태어나서 누구한테 거절당하기는 처음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마음에가 제가 사춘기 때 미팅을 하고 저기를 해도 더군다나 처사님한테 이렇게 퇴짜 맞기는 처음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또 용기를 발현해갖고 다시 쫓아갔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한번 박사님 바쁘시죠? 저 바쁘거든요. 저 굉장히 먼 길을 왔습니다. 한 번만 저랑 만나주시죠.
그래서 그 길로 동해바다에서 밤에 만난 거예요. 그래서 만나서 거의 3시간 정도를 바다 바람을 마시면서 제가 여기 힐링 약차라고 책을 썼습니다. 이 책 속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됐다 싶어가지고 궁금해서 궁금한 걸 다 물어봤어요. 모조리. 도대체 텔레미어가 뭐냐고. 그리고 우리 수명이 왜 텔레미어에서 관장이 되는 거냐고 더 자세하게 물어봤고요. 제 몸에 일어나는 현상들. 왜 나이가 들면 어른들이 밥심으로 산다고 하는데 밥을 드셔도 왜 허기가 지냐. 정말 구체적인 것들 막 제가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그 하나하나를 모든 것을 전문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는데 제가 많은 의문점이 풀렸고요. 또 그 가운데 제가 2년 팬데믹 동안에 3년에 걸쳐서 식물을 연구를 하고 그 전에 미국에 왔을 때도 이 한방차를 들고 왔었고 중국에 가서도 이 한방차를 알렸지만 그 동안에 더 놀라운 임상의 실험을 많이 봤습니다. 오늘 일단 이 영상을 먼저 보시고 나서 대화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몸속에 너무나 놀라운 사건, 사고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한번 보시죠. 목사님 바쁘시네요. 저랑 스님이랑 대화를 하면서 네네. 이걸로 키겠는데요. 스님께서 우선은 뭐를 틀릴까? 어혈 사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환자의 변화되는 게 있는데요. 제가 그러면은 속에 혈관 속에 있는 데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떤 걸 먼저 좀 보여드릴까요? 제가 볼 때는 스님의 사람의 몸에서 나오는 어혈이 이렇게 나올 수 있다. 그래서 굳은 피, 네네. 얼굴에 좀 여러분들 보시면 네, 그 옆에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 옆에 사진. 어떤 거?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네. 머리에서 나오는 네, 그 거고. 사진 보여드릴게요. 네. 자, 이게 지금 한번 보시죠. 지금 우리가 지금 현대인들한테 가장 대두되는 게 뭘까요? 제가 사실은 다른 데 가서 많은 앞에 얘기들을 막 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정작 중요한 얘기들 보여드려야 할 걸 못 보여드려서 오늘은 이렇게 제가 영상으로 준비를 했거든요. 지금 이분도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큰 일을 하신 분인데 서울대 병원에서 이번에 뇌 수술을 하셔갖고 그래서 뇌 수술을 했는데 15cm를 여기를 잘랐어요. 머리를 혈관을 하고 그 다음에 머리에다 인공뼈를 삽입을 했어요. 구멍을 뚫어서 수술을 하고 나서 왜 그분이 수술을 하게 됐냐면요. 눈이 이렇게 구안화사라고 그러죠. 구안화사보다 더 심하게 한쪽으로 다 이렇게 찌그러지고 입도 돌아가시고 눈이 감겼어요. 아예. 그래서 서울대 병원에서 이제 경희대 병원하고 협진을 했는데 경희대에서는 수술을 하지 말자 그랬고 서울대 병원에서는 무조건 수술을 해야 되라고 내 골을 이걸 열어서 수술을 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언제인지 모르게부터 자기가 힘을 못 쓰고 이렇게 얼굴이 계속 이렇게 찌그러들고 감기고 입도 돌아가고 눈도 깜빡깜빡거리는 상황에서 이 수술을 제가 사실은 하기 전에 5일 전에 만났어요. 만나서 제가 붙잡고 애원을 했죠. 수술은 제일 마지막에 할 수 있는 일이자 언제든 수술을 할 수가 있다. 하지만 한 번만 딱 한 번만 스님하고 같이 수술하기 전에 자연요법을 한번 해보자 그랬는데 스님 안 돼요. 병원에 예약한 거라서 휴가 내는 거라서 안 돼요. 그러셨어요. 그랬는데 이분이 그때 또 수술을 하고 나서부터 수술을 하고 나면 좋아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리프절 여기 머리 위에서부터 여기 밑에까지 해서 15cm를 절개를 해서 수술을 하고 나니까 이제 어떤 현상이 났냐면요. 이쪽에 혈관에 있는 피와 혈이 이렇게 다 돌잖아요. 연계돼서 어느 한 곳이 딱 막혀있는 곳이 아니라 이 혈관을 풀면 지구 한 바퀴 반이 가물 정도 우리 몸속에 모세혈관들이 다 감겨있는데 그게 이쪽에서 잘린 피가 여기 보이고 이쪽에서 잘린 피가 혈이 여기 보인 상태가 되니까 이분이 이제 어떤 상태가 되냐면 점점 더 인지 능력이 떨어지면서 수술을 해서 좋아질 줄 알았는데 인지 능력이 떨어지면서 눈은 더 심하게 더 감기고 이제 반대편까지 더 깜빡깜빡거리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너무 놀라셔갖고 이제 어떻게 할지를 몰랐는데 이제 이분이 이제 제가 어떻게 하세요 해서 가서 부항을 떠서 수술을 하지 않고 이렇게 피를 뺐는데 이렇게 혈액이 머릿속에서
사실은 한 5회 정도 이미 관리를 받고 나서 상태에서 부드러워진 상태인데 그 전의 상태는 완전 덩어리로 돼서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다 보면 이렇게 이게 물방울처럼 이렇게 보이는 것들 있죠. 지금 이런 게 사실은 다 거품이에요. 거품. 그 거품으로 인해서 혈압이 생기고 신경계를 혈이 돌아야 하고 산소가 들어가야 하는 부분까지 다 막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렇게 많은 피가 나왔고요. 또 다른 방법도. 그리고 사실 여기 이 자체는 다 이렇게 완전히 까맣게 끈적끈적한 덩어리들이에요. 덩어리. 네. 그래서 이분의 그래서 눈을 깜빡깜빡 거리고 그리고 입이 이렇게 돌아가시는 분들 부활하사가 왔다고 생각하시고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지만 사실은 이미 뇌는 이렇게 혈이 다 굳어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 부분 보이시죠? 굉장히 많이 부어가지고 편두통으로 시달리는데 이분은 어떤 상태가 됐었냐면 치료를 받을 때까지 아프고 통증을 못 느낄 정도가 이제 돼버린 거예요. 왜? 신경이 이미 혈이 다 막히고 굳어가지고 아무리 치료를 해도 모르시는 상태가 돼 있으신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피가 나오는데 덩어리가 나오면서 그래도 몰라요. 당신은 아프다는 것도 모르죠. 네. 그리고 또 다음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머리가 아프다고 연세가 드셔서 머리가 아픈 건 단순히 머리가 아픈 게 아니라 혈관 산소가 막혀서 이렇게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어깨 부분으로 피가 다 이렇게 보여요. 근데 보통 이 피가 어깨가 아프면 사람들이 그냥 어깨 때문에 아프다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어깨가 아파서 그런 게 아니라 이 병동맥에 의해서 혈과 심장에서 나오는 깨끗한 피가 뇌로 올라가고 양쪽의 대맥으로 어깨로 이렇게 딱 팔로 돌아가고 몸으로 내려가는데 이 부분에서 이 부분이 막히면 여기서 혈이 올라가다가 이렇게 막혀가지고요. 여기가 피가 못 올라가니까 여기에 피가 뭉치면서 혈관을 누르고 근육을 눌러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어깨 아프신 분들 많이 있으시죠? 어깨 아프신 분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어깨가 많이 아프시죠? 그럴 때는 어깨가 아프다고 단순히 어깨만 가서 침 맞지 마시고요. 가까운 집안에서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이 경동맥 있죠? 이 경동맥 여기 머리 풍지, 풍문, 앙, 혈자리 여기 한번 목 한번 만져보세요. 목 뒤 만져보시면 여기에 세 군데, 5군데 혈자리가 있는데요. 여기 보면 쏙 들어간대 있죠. 어렸을 때 애들이 쏙 들어간대. 여기 쏙 들어가고요. 그 부분이 아문자리인데 연세가 드셔갖고 말이 어두해지고 말이 이렇게 잘 안 나오신 분들은 이 아문자리 혈자리가 막혀서 이런 콜레스테롤 혈액이 막혀서 말이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집에 앉아 계시면서 그냥 계시지 말고 여기를 자꾸 만져주시고요. 그 옆에 풍지, 풍문 거기는 뭐라 그러죠? 바람이 통하는 거.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은 겨울이 되고 이제부터 찬바람이 불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 뒤를 노출을 하고 다니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바람을 맞아서 혈이 굳게 됩니다. 혈이 굳게 되기 때문에 여기가 굳게 되면 눈 시력도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코도 귀도 모든 게 다 연관이 돼 있고 언어까지 이렇게 잘 안 나오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 사진 혹시 보이신가요? 이게 어떤 사진 같으세요? 관절염이시죠? 심하죠? 거의 사진보다 사실은 더 심하게 이렇게 굽었어요. 이렇게 굽었는데 이쪽 손하고 이쪽 손하고 다르죠? 왜 다를 것 같으세요? 살을 드시고 나서 이쪽 손은 혈이 막힌 혈을 풀어놓고 나니까 이렇게 손이 다 펴지신 거예요. 근데 이쪽은 혈을 풀지 않아 놓으니까 이 상태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게 자가면역 질환이라고 해서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었죠. 그 자가면역 질환의 결론에 가서는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던 처음에 우리가 먹는 음식과 물, 그 다음에 스트레스로 인해서 내 몸에 면역 시스템을 다 파괴시키고 나쁜 아이들이 내 몸속에 자리를 잡으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 놀랍지 않으세요? 이렇게 굽어있는 손이 이렇게 손상으로 된다는 거. 한쪽은
치료를 하고 한쪽은 치료를 안 했을 때 이렇게 이분은 공무원인데 굉장히 좋은 자리에 있으셨는데 이 통증 때문에 그 자리를 두시고 이제 요양병원에 가서 한국의 요양병원은 되게 비싸거든요. 한 달에 5, 600만 원 정도 들어가요. 병원비가. 근데 거기서 이렇게 암 환자들과 같이 너무나 극심한 통증 때문에 약에 의지하면서 이렇게 치료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까 그분이 네, 제일 좋은 얼굴 이렇게 눈이 감기던 얼굴들이 이렇게 정상으로 그 치료를 하고 나니까 돌아왔어요. 네, 이렇게 정상. 눈이 다 떠졌죠. 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사실은 이분이 저리 와 없는 동안 저는 외부에 강의가 들어와가지고 거의 제가 너무너무 바빠가지고 그냥 식사만 제가 다행이다 너무 바빠가지고 반찬 이렇게 싸다가 여름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언니 스님하고 같이 그분한테 이걸 갖다 놓고 제가 외부 강의 가면 한 박 4일 정도 걸렸어요. 근데 그분한테 이걸 식사만 갖다 주고 햇볕에서 계속 우리 집 마당에서 절 마당에서 몸을 구우면서 제가 준 차와 몸을 지지고 차 마시고 그래서 아까처럼 이렇게 정상으로 돌아오셨어요. 이렇게 눈도 커졌죠. 굉장히 핸섬한 얼굴이었는데 지적인 얼굴이었는데 사실 아까 그 얼굴은 다 이미 좋아진 상태고 그 전에 얼굴을 보시면 깜짝 놀라게 한쪽이 다 마비가 와가지고 너무너무 안쓰러워가지고 했는데 결론에 가서는 병원에서 수술했던 것이 이렇게 됐고 또 이번에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수술을 한 번 더 하자고 하셨대요. 근데 그분이 하실 것 같으세요? 이제 수술 안 하시죠. 수술을 어떻게든 극복한다고. 그래서 제가 미국에 올 때도 제일 먼저 두려워하시더라고요. 스님 가서 너무 오래 걸리시면 혹시라도 제가 이렇게 겨울이고 머리고 왜냐면 이 림프절이 끊기고 혈이 끊기면서부터 여기에 피가 매일매일 우리가 식사를 하잖아요. 그리고 매일매일 몸에 노폐물이 쌓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지나면 여기가 이렇게 부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자기가 스스로 대처를 이제는 하지 않으면 한의원에 가서 포항을 뜨든 아니면 누구 가족이라도 붙잡고 대처를 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혈이 눌리면서 이제 다른 제2차의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막 두려워하시면서 굉장히 음식도 이제는 경계를 하시고 그리고 하루의 그 습관 자체, 삶의 습관 패턴을 다 바꿨어요. 그래서 이렇게 현상적으로 됐고 이분 같은 경우도 보이시죠? 이분은 사경증이라고 그래가지고 고개가 잠을 자고 나는데 어느 날 이렇게 정면에 고개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고개가 이렇게 돌아가서 안 돌아오니까 얼마나 놀라셨겠어요. 온 집안 식구들이. 그래서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이렇게 핸섬하신 분이 이렇게 돌아와서 지금은 치유의 과정을 겪고 있고요. 이제 좀 지나면 이제 마지막 사진이 또 나올 거예요. 다시 이렇게 멋진 분이셨고 우리나라에 큰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 혈관의 그런 몹쓸 병들, 내가 알지 못한 내 속에 그 혈액으로 인해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서 어떤 삶의 자체가 모든 게 이분이 아픔으로써 어떻게 됐겠어요? 가족들 모두가 다 아이들 그 사모님까지도 다 거의 삶이 올스톱 돼가지고 이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을 전역을 또 외국까지도 가서 백방으로 했지만 치료가 안 됐어요. 근데 고기가 이렇게 돌아가는데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라 이 뼈에서 이 가슴의 흉추가 이게 막 자기가 혼자 돌아가요. 같이 뇌신경이 잘못돼가지고 그래서 이 앞쪽에 뼈가 이렇게 뛰쳐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당신의 고통에 의하면 이쪽은 한쪽은 막 밀고요, 한쪽은 잡아 당긴대요. 이 몸 안에서 저절로. 이게 일반인이 봤을 때는 상상을 못하는 그런 고통이 몸 안에 다가온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너무 큰일을 하시고 바쁘신 분이어갖고 식사를 얼마나 잘하셨겠어요. 평상시에 좋은 데서 음식을. 네, 중간에 이거 한 번만 저기 좀 도와주세요. 너무너무 안 좋으시고 집중을 잘하고 계시네요. 네, 이거 좀 따라서 한방잘 좀 부탁드리세요. 요게 사실은 제가 놀랐는데요. 요게 팩을 하나를 넣어서 네, 요 팩 하나를 넣었어요 안에. 이거 보이시죠? 네, 여기 티백 보이시죠? 제가 만든 이 한방차 한 티백을 가지고
파가 이렇게 우러나요. 물을 이만큼 넣어서 제가 너무 놀랐습니다. 물을. 네, 어제도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놀라셨는데 이 티백 하나에 예, 이렇게 우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일 처음에 드셨던 티가 혈관을 정화시키는 우롱티를 먼저 드렸어요. 우롱티 맛이 어떠셨나요? 좋았어. 근데 왜 이렇게 반응물이 없으세요? 맛이 어떠셨어요? 좋았습니다. 차를 마시면서 이렇게 자기 스스로가 이 맛을 찾아내는 것 이것 자체도 명상이에요. 이거 하나부터가 맛을 보고 상큼한 맛도 찾아내고 달콤한 맛도 찾아내고 신맛도 찾아내고 오렌지 맛, 밀향도 찾아내고 난향도 찾아내고 이게 자체가 미세한 혀끝에서 차리는 거 이게 바로 내 세포를 깨우는 일이에요. 근데 너무나 이렇게 제가 여기서 지금 보고 있는데 불도 어둡죠. 여러분들 표정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정말로 제가 지금 담력이 워낙 좋아서 이렇게 보고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는 거지. 지금 여기 와서 한번 보실래요? 저 깜짝 놀랐어요. 무슨 저한테 불만 있는 분들처럼 다들 너 얼마큼 하자 한번 보자 이런 버전인 거예요. 근데 사실 한국 분들은 굉장히 막 웃으면서 막 박수도 치고 막 그러는데 너무 박사님들만 계시고 전문적으로 다 분석하고 계시는 분들 같아가지고 제가 굉장히 사실 여기 와서 한 번씩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선생님들의 표정이 얼마만큼 근엄하신가. 뭐가 인생이 그렇게 진지하세요? 네? 인생이 꼭 그렇게 진지해야 할 이유가 있으세요? 너무 무섭게 살지 마세요. 제가 여기서 제 얼굴 어떠세요? 잘 보이세요? 어떻게 보이세요 얼굴이? 네, 이거 아니 그래도 얼굴이 제 표정 무서워 보이세요? 아니요. 가까이 가서 보여드릴게요. 밝은 데서. 무서워 보이신가요? 안 무서워 보이신가요? 근데 여러분들 어떻게 하고 계신지 아세요? 조명이 필요합니다. 네, 아니 조명이 밝히면 안 보여서 이렇게 비슷해요. 아니 선생님 정말 보세요. 제가 이렇게 웃는 모습이 좋아요? 아니면 어떤 게 좋아요? 사람이 그 얼굴 표정 하나에 말씨 하나에도 사람을 행복하게도 하고 기쁘게도 할 수 있다고 전에 무제치 씨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너무너무 인생에 미소 한번 지어주는 게 그렇게 비싸세요? 미소 한번 지어주고 보세요. 그렇게 비싸게. 거사님 이쪽에 계시는 거사님 저한테 미소 한번 보내줘보세요. 아름다우시네요. 우리 서명수처럼 이렇게 항상 스마일. 너무 보세요. 저기 한번 보여주세요. 항상 스마일이세요. 거사님도 한 번만 웃어보세요. 저한테. 그래요. 네? 네, 한번 미소 한번 보내줘보세요. 멋지신데요? 네. 네네. 이렇게 좀 미소. 좀 이분은 좀 웃으면서 좀 이렇게 경험하시게요. 제가 무서워가지고 카메라가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그다음에 비디오로 보여드릴까요? 네 비디오 한번. 저 얼굴에서 뭐 신지력이 나오고. 이거 보세요. 이거 보이시죠? 이게 어떻게 해요 이거?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아요? 네? 어떻게 해요 이거? 이거 보이세요? 이거 실 보이세요? 이런 실들? 이게 모든 필요를 다 탐구하면서 다 이걸 다 얘가 다 오염시키는 주범이에요. 침에도 요소 해로가 있대. 우리 침의 속에가 요소 해로가 있어서 뇌 속에 그 해로를 타고 요산이 들어가서 우리 뇌를 다 망가뜨린대요. 이와 같이 혈액 속에 이거는 큰 피 아주 너무너무 덩어리인데 차를 한방차 지금 드시는 차를 부으니까 혈액이 다 녹았어요. 네, 이렇게 녹아서 완전 덩어리였는데 덩어리가 이렇게 녹아내리는 이렇게 빨갛게 녹아내리는 혈전이 용해되는 것을 담아놨고 박사님 다른 거 제가 청소하는 거 얼른 청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이렇게 빨간 피가 있는데 지금 드시는 차를 부었더니 보세요. 혈전이 깨끗하게 용해가 다 되더라고요. 금방 없어지죠. 네? 이렇게 용해되고 있잖아요, 피가. 세제 하나도 안 되고 비비지도 안 했는데 피가 깨끗해지죠. 완전히 깨끗해지는 상태가 돼서 그렇죠. 깜짝같죠. 그래서 여기 나중 되면 아예 이제 깨끗해져요.
네, 옆으로 조금 가세요. 네, 옆으로. 이렇게 피가 딱 여기에 돼요. 이렇게 이쪽으로 피 안에가 이런 위대한 힘들이 있습니다. 고 네, 다음 거 보여주세요. 사실 영상이 잘 안 보여서 그런데 정말 깨끗하게 오셔지거든요. 그 얼굴 지금 여러분이 이 드시는 차들이 여러분 몸속에 들어가서 이런 콜레스테롤 있잖아요. 기름이라든가 이런 혈종들을 다 와해시켜줘요. 그래서 여기 계시는 동안에 제가 오늘 물고문 당하셔야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 물고문만 당하시면 수시로 화장실 가고 싶으면 부담 느끼지 마시고 그냥 가세요. 예, 가시고 어떤 분들은 이제 몸이 나른하신 분도 있어요. 나른하신 분들. 근데 활성산소가 몸 안에 이렇게 빠져나갈 때 되면 간에서 이게 막 활동을 하면서 잠을 재우거든요. 근데 나른하고 잠이 오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럴 때도 좀 몸이 회복되고 있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다음 거. 얼굴에서 이렇게 신지름이 나오는 거죠. 화면이 지금 이거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아토피라고 생각하시는데 얼굴이 온 얼굴이 전체가 밝았고 가렵고 그래가지고 직장 생활을 하는데 여성분이신데 화장도 못해요. 너무너무 이렇게 얼굴이 예쁜 얼굴인데 이게 심각하게 막 밝게 발진이 일어나가지고 그랬는데 이번에 이제 여기 부분을 이제 선생님이랑 같이 했는데 여기서 이만큼 있죠. 여기 안 보이는지 여기 보이시죠? 여기 이 부분과 이 부분에 하얀 신타래가 길게 지금 연결돼 있어요. 여기 그런 정말 너무너무 놀랄 수 있는 정말 몸속을 보면 깜짝 놀랄 수 있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가지고 스스로도 놀래가지고 이렇게 근데 이게 끊어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 뭘 드시냐고 여쭤보면 뭘 좋아하실 것 같아요? 주로 이렇게 막 몸 안에서 이렇게 식파리 같은 것들이 이상한 것들 계속 나오거든요. 옛날에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요충약도 막 먹고 그랬는데 이런 분들은 주로 뭘 많이 드시는지 아세요? 회 종류를 많이 드세요. 네. 생선회, 그 다음에 육회 그런 것들을 많이 드신 분들가 이거 나오고요. 그 다음에 무좀 심하시잖아요. 무좀 심하신 분들도 거기도 무좀균이 있습니다. 우선 이제 안 보이셔도 돼요. 조금만 거품만 나오나 그 거품이 많이 올라오고 있었는데 그냥 그거는 그래서 지금 잠깐 보셨죠? 제가 이 많은 사실은 자료들이 너무너무 많았는데 제가 며칠 전에 잘못 눌러가지고요. 정말 놀랄 만한 사진들이 다 날라갔는데 카카오톡에 있던 것들 다운 받아가지고 다시 이 영상을 오늘 목사님하고 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게 된 계기는 바로 이제 저는 스님이고 저가 이렇게 차를 연구하게 된 그 계기 자체가 있어요. 저는 미숙아로 태어나서 8개월 동안 미숙아로 태어나서 굉장히 굉장히 작은 몸에 그리고 그 발달되지 않은 그 오장육부로 인해서 어머니의 우유를 한 방울도 못 먹고 자랐어요, 제가. 그래서 저희 집안은 원래가 좀 키들이 커요, 되게. 여자분들이 보통 64에서 67 정도 돼요. 옛날 어머니도 65였어요. 근데 제가 우리 집에 친가 외가를 다 털어가지고 이렇게 제가 좀 작아요. 작은데 음식도 먹을 수가 없었어요, 어렸을 때. 왜냐 우유를 못 먹고 어렸을 때부터 망가루를 먹고 자랐고요. 그러고 나서 그때 성장할 때는 밀가루만 먹어도 속이 아프고 뭐 고구마라든가 감자, 호박, 팥 그런 것만 먹어도 아프고 고기는 아예 안 먹고 징그럽다고 안 먹고 얘는 무섭다고 안 먹고 칼 도마만 봐도 뭐 무섭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다하면서 멸치도 안 먹고 자랐고요. 그래서 가장 먹었던 게 계란말이 있잖아요. 어머니가 이렇게
이렇게 부추 썰어갖고 계란말이에 많이 파 넣어서 이렇게 말아준 그 계란말이 정도만 먹고 이렇게 계란찜 정도만 먹고 제가 성장을 해가지고 어머니가 저를 키우면서 너무너무 힘들다고 계속 그러셨어요. 근데 제가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제가 성장을 해가지고 학교를 마치고 할 때 어머니가 어느 날 그 의료사고가 나서 돌아가셨어요. 근데 어머니가 이제 원래 당뇨하고 혈압을 앓으셨어. 당뇨 혈압을 앓으시면서요 대학병원에 계속 다니셨는데 그날 따라서 이렇게 점점 당뇨라든가 이런 거 앓게 되면 혈압이 있다는 거는 간 기능에 지방간이라는 게 이런 게 생기면 소화가 잘 안 돼요. 그러면 당연히 가슴이 답답증이 나고 위가 답답한데 그 상태를 병원에 가신 거예요. 동네 병원에. 동네 병원에 가셨는데 어머니께서 위내시경을 의사가 하자고 해서 위내시경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셨어요. 근데 그 길로 위내시경을 하시면서 천공이 일어났어요. 위를 뚫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어머니는 원래 큰 대학병원을 다니셨고 주치 교수님이 계셨으니까 빨리 옮겼으면 좋았으련만 의사 선생님도 당황을 하신 것 같아요. 그냥 그걸 덮어버린 거예요. 덮어갖고 일반 환자실로 해놓고 잠을 계속 재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주일을 어머니께서 어떻게 위내시경 한번 했는데 주간 그릇을 못 삼키 너무 이상하잖아요. 선생님을 믿고 선생님한테 어머니 좀 잘 좀 보살펴 달라고 했는데 제가 죽을 써 갖고 와서 엄마한테 강제로 입에다 넣어드렸어요. 그랬는데 한 숟가락은 정성을 봐서 드셨는데 그 한 숟가락이 체후에는 어떻게 보면 독이 된 거죠. 제가 어머니 생각해서 넣어준 그게 나중에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 죽숟가락을 넣어준 순간에 느낌이 오더라고요. 아 이거는 여기 있으면 어머니 큰일 나겠다 싶어서 큰 병원으로 대학병원으로 옮겼더니 그때 당시에 의사 선생님이 그래서 이거는 의료사고다 그러시더라고요. 100% 의료사고니까 밝혀주겠다고. 그런데 수술이 끝난과 동시에 모든 의사들은 한 명도 없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병원에 갔을 때 어머니 오실 때는 걸어 들어오셨지만 나가실 때는 걸어서 못 나갈 수 있습니다. 사인하세요. 사인했어요. 근데 진짜로 그 길로 몸져 누우셔갖고 그 침대 그 비싼 침대에서 6개월 정신력으로 버티시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에 가서는 그분들께서 당신들은 우리 어머니를 보시고 이거는 세계 기네스북에 올라가야 할 텐데 6개월 동안 여기 장에다 이걸 꼽아서 영양을 했는데 무의식 중에 이걸 다 빼버린 거예요. 너무 통증이 심하니까 이렇게 손발 묶어놓고 나중 되니까 영양소가 부족하니까 이게 뇌출혈이 일어나고 혈관이 찢어져서 뇌출혈이 일어나고 또 너무 과다한 콜레스테롤에 쌓여도 이게 뇌가 터져서 뇌출혈이 일어난다는 걸 그때 알았죠. 그래서 그 상태로 되니까 식도 잘라내고 갈비뼈 다 떼어내고 뭐 잘라내고 뇌 수술 뇌 열어서 뇌 수술 18시간 24시간짜리 의사 선생님 믿고 다 맡겼어요. 그러고 나니까 나중 되니까 살아서 하는 생체 실험 마루타 실험을 저희가 다 수락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그 초능력적인 그런 게 올라오시다. 그날이 그 의사와 제가 단판을 지어갖고 당신이 그랬어요. 제가 찾아가서 당신이 의사하고 당신이 지금 응급 환자를 보고 있다면 당신 정말 양심적으로 의사로서 마지막 양심을 갖고 당신이 저지른 일에 대해서 당신이 송장 치우시라고 내가 그랬어요. 저 다른 말 안 당신한테 바라는 거 아무것도 없다. 왜냐하면 어머니가 용서해라고 그랬거든요. 그냥 용서해라고. 근데 의식이 없어가지고 마지막 순간에는 의식이 한 달 정도는 아예 의식이 없어지더라고요. 근데 돌아가시기 그 전날 깜짝같이 부르더라고요. 저를. 누구야 그러면서 이렇게 잘 형제간에 사이좋게 잘 지내면서 잘 좀 이렇게 보살펴 달라고 동생들.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임종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병원에서 하늘이 떠나러 가도록 언니 있으니까 제가 막 울었어요. 그 병원이 떠나러 가도록 하늘이 되고 막 울었어요. 그래서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데 제가 막 소리 내서 하늘에서 갑자기 막 비가 툭툭 떨어지는데 그날을 제가 잊을 수가 없었어요. 그때가 아버님이 위암 걸려갖고 그 전남대학교 병원에 7층에 계셨고 3층이 약사회장인데 8층에 계셨고 어머니가
9층에서 돌아가셨어요. 그걸 겪으면서 인생이라는 것이 과연 삶이란 게 사람이란 게 태어나서 과연 뭐가 존엄한 거고 과연 나라는 존재가 어떻게 어디로 와서 어떻게 가는가에 대한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절실한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기도가 안 됐어요. 하나님 아버지 제발 살려달라고 그러시면 제가 뭐든지 다 하겠다고 정말 간곡하게 그리고 또 어디 가서 뭘 잘 하신다는 기도한다는 분이 계셔서 우리 어머니 위해서 살려달라고 기도해달라고 안 된대요. 그래도 해주시라. 또 어머니가 절에 다녔을까? 절에다가 등도 끼고 초도 올리고 우리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살려달라고 다 했어요. 다 했는데 어떤 곳에서도 저희의 간절한 마음을 안 이루어졌어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그 길에서 제가 너무너무 어떤 이렇게 나이가 어린데 이렇게 혼란스럽더라고요. 이렇게 그리고 그 어떤 삶이란 자체가 의지처가 사라지고 나니까 이게 정말 사람이 바람 앞에 낙엽처럼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때 우연찮게 절에를 가서 이렇게 천수경을 딱 폈을 때 반야신경을 딱 보면서 그때 깨달았어요. 저 잘 모르는데 반야신경에 마하반야 바람일다시 조견홍 개공도 일체구액 살이자 그렇게 명제가 달려있는 거야. 이게 뭐야? 봤는데 한글로 해석이 돼요. 간자재 보살이 깊은 반야 바람일다를 행할 때 오온이 공한 것을 비춰보고 온갖 고통에서 건지어지느니라 딱 나온 거. 오? 고통에서 건너는 방법이 있다는데요. 그래서 그럼 고통에서 건너는 방법이 뭐지? 하고 봤더니 간자재가 오온이 공한 것을 알면은 고통에서 건널 수 있다는 방법이 딱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럼 간자재가 누구야? 간자재가 어디 있는 거야? 간자재가 마리아야? 간자재가 하나님이야? 아니 간자재가 누구야? 하고 계속 찾았더니 알고 봤더니 그 간자재가 저 자신이더라고요. 근데 저 자신인데 생각 관념에 갇혀 있고 아상에 쩔어 있고 어떤 나라는 생각 속에 tex 속에 갇혀 있는 내가 아닌 지혜의 자리에서 어떤 것을 정말 이치적으로나 그 모든 것을 진리 속에서 바라볼 수 있는 그 지혜의 눈을 가진 자가 바로 간자재더라고요. 한 번만 더 분발하시면 좋겠습니다. 박수를 치는 것도 큰 용기니까는. 그래서 그걸 그러고 나서 뭐 간자재는 이제 누구지 알았는데 근데 오온을 알아야겠는데 이 오온을 추가해서요. 공부를 하고 강원을 마치고 뭐 대학원을 나오고 어디를 나오고 근데 12년 차까지 도대체 이 오온이 너무너무 알겠어요. 개념적으로는 알겠는데 도대체 정말 내 눈앞에 내가 만질 수 있도록 알고 싶은데 이렇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제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교회도 있고 불교도 있고 근데 왜 사람들은 그 성인들이 가르치는 그 글 속에 그런 진리 사람의 삶의 자세라는 게 사람이 어떻게 살아있는 게 다 나왔는데 왜 사람은 바뀌지 않잖아요. 제가 머리 감고 살면서 또 많은 걸 보고 많은 걸 경험하면서 그래서 제가 이제 선택을 한 거예요. 아 이거는 뭐가 잘못됐는가 하고 제가 12년도에 달라스로 유학을 온 거예요. 저는 객관화된 공부를 하고 싶다 싶어가지고 근데 그때 상황에 제가 또 출가를 해서 심장이 또 아파가지고 또 주저앉아가지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게 된 거예요. 근데 저는 전과가 많아요. 그 전에도 강원에서 공부하다가 대방에서 쓰러졌어요. 심장 때문에. 갔더니 협심증이 돼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게 일어나는 게. 근데 바로 그 모든 것들이 내가 나라고 생각하고 내가 지니고 있는 이 오온 덩어리를 이해를 못했던 거예요. 이 오온이란 게 별거 아니더라고요. 내가 내 몸 안에 있는 뭐예요? 지수, 화풍. 내 몸에 있는 살가죽도 내 몸이고요. 내 속에 있는 피도 나고 콧물 진액도 나잖아요. 그리고 체온, 따뜻한 체온. 저 아까 만져보니까 굉장히 따뜻했죠. 네, 따뜻한 체온도 저였고 이렇게 막 움직이고 이렇게 활발하게 움직일 수 이것도 나더라고요. 근데 이게 그 원동력이 있더라고요. 원동력이. 내 몸 안에는 오장육부 있죠. 청원족벽이라는 이게 목화토금 수라 그래갖고 오장육부가 있죠. 심장은 뭐죠? 순환을 하잖아요. 순환. 근데 빨간색의 칼라를 갖고 있고 심장과 소장이 한 쌍이잖아요. 우리 몸 안에.
신장이 약한 사람은 소장이 약해요. 이게 한계예요, 한계. 그리고 토, 위장하고 위기능이 약하면 비장이 약해요. 그러면 그런 분들이 뭐가 와요? 당뇨병이 오잖아요. 그리고 토가 아프고 금이 뭐예요? 폐하고 대장이에요. 폐, 대장. 호흡기관이 약하면 또 대장이 약합니다. 호흡기가 약하면 피부가 안 좋고, 피부에 여드름이 많이 나는 사람들, 아토피가 심한 사람은 호흡이 잘 안 되고 산소가 들어가지 않는다. 그리고 나서 신장 방광 기능이 뭐예요? 신장 생식 기능이잖아요. 여성들 같으면, 남성들 같아도 생식 기능, 그다음에 신장은 어떤 역할을 하죠? 우리 몸에 하수구 역할을 하잖아요. 하수구 걸러내주잖아요. 노폐물을. 그래서 몸에, 그리고 목, 간하고 담이잖아요. 간이 안 좋은 사람은 담낭이 고장나게 돼 있어요. 제가 이 힐링약차라는 책을 쓰고 나서 제가 갑자기 급성으로 간이 원래 치수가 45가 정상이래요. 근데 제가 2200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그 상태에서 제가 정신을 차려서 산다고 막 일을 하면서 막 다녔던 거예요. 스님으로서. 근데 길거리에서 운전하다가 일단 급하게 가해가 되는 곳에서 혼절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에서 KT 위성 추적을 해가지고 저를 찾았거든요. 근데 그때 병원에 갔더니 당신이 제정신이야 그러더라고요. 저 어떻게 아무리 스님이지만 간치수가 2200입니다. 2200은 간 급성, 간염, 간경화, 간암에서 간에 혼수가 와서 갑자기 사람이 급성으로 죽는데, 급성으로. 그 상태에 제가 병원에서 뭘 했냐면요, 8일 동안 의식이 없었어요. 그때가 몇 년 전이냐면요, 코로나 때 책을 써놓고 나서 2020년도 2월, 이 책이 20년도에 2월 23일 날 나왔어요. 제가 출판 기념회도 잡아놓고 취소를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출판 기념회까지 했는데, 이 책을 내고 나서 이제 이 책이 팬데믹하고 너무 딱 절묘하게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책이 힐링 약차인데 약차를 만드는데 의학서적 같은 책이라고 이렇게 해서 이게 막 방송이 언론 동아일보라든가 막 중앙일보에서 전면으로 이게 막 제 기사가 나왔는데, 정작 저를 찾았는데 제가 연락이 안 되잖아요. 혼수 상태여갖고 아무도 제가 어디 있는지를 못 찾아내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깨어났더니 이제 그때서 우리 언니 스님 와서 막 내 옆에서 막 울고 있는 거예요. 동생 죽는다고 이제 울고 계시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정신 딱 들고 나서 제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그래도 얘 차를 만든다. 근데 제가 그때 미국에서 오신 스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 스님하고 같이 어디를 이제 그 스님 모셔다 드리면서 제가 음식을 먹었는데, 그 스님도 탈이 나고 저도 탈이 났었어요. 그때가. 그랬는데 그 스님은 복통을 계속 앓으면서도 저보다 면역력이 좋았나 봐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다시 돌아가셨는데, 저는 이제 그렇게 됐는데, 그때 뭘 먹었냐면 제가 크림빵을 먹었어요. 크림빵. 그 선빵에 어떤 분들이, 보살님들이 선빵에다 크림빵을 이렇게 공양을 했는데, 그걸 냉동실에 넣어놓고 스님이 이제 제가 왔다고, 스님 가시는 길에 출출할 때 이거 크림빵 맛있는 거라고 먹으라고 그래서 내가 그때 그 스님은 장례식장 가시고 나 배고프니까 밖에서 있으면서 크림빵을 먹은 거예요, 제가. 네. 그래서 그걸 먹고 나서 제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그 크림빵이 그게 상하면서 그렇게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깨어나서 제가 뭘 했냐면요, 의사 선생님 이제 막 큰일 난다고 얘기를 계속 하셨을 때 제가 우리 보살님께 저한테 보이차 좀 갖다 달라고 했어요. 우리 집에서 제일로 좋은 보이차를 갖고 오시라고 했어요. 그래갖고 그 옆에서 이제 그때 뭘 했냐면 그걸 한 거죠. 물을 갖고 계속 먹었어요. 먹고 나서 3일 하루 됐을 때는 잘 몰랐어요. 근데 이틀 됐을 때 날마다 피검사를 하잖아요. 이상하네? 의사 선생님 그러는 거예요. 2200인데 제가 1000 미만대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이틀 사이에. 그래가지고 3일째가 되니까 간치수가 갑자기 200대로 떨어졌대요. 4일째가 되니까 간치수가 정상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서울대 의사 선생님인데 계속 이상하네 계속 고개를 까우뚱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그 정도 치수라면 거의 2달 정도 걸려야지 이 간치수가 약에 의해서 떨어진대요. 근데 저는 4일 만에
좋아지니까 또 병원에다가 말을 하고 몰래 나가서 인터뷰하고 또 들어오고 또 방송국 가서 방송하고 또 몰래 들어오고 그래갖고 제 거 유튜브 보면 제가 어느 유튜브 영상 한 개의 뉴스에 나오는 거예요. 제가 쪼그랑 할머니처럼 갑자기 살이 다 빠져갖고 나온 뉴스가 하나 있어요. 그때가 제가 정말 그때 아파갖고 병원에서 몰래 탈출해갖고 아픈 가정에서 방송을 찍은 거예요. 그래갖고 보면 영상 이상한 영상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회복이 됐었고요. 그게 바로 몸의 구조란 자체가 그 오물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인데 아주 간단한 일들을 우리가 관리를 못한 거예요. 물, 온도, 영양분에 의해서 몸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다 여기까지 하고 나서 우리가 공연을 한번 들을게요. 네. 그리고 박준기 선생님 오시겠는데요. 박준기 선생님께서는 해군과 민장구 단소 그리고 플룻 연주자로 링컨 홀과 그리고 카네기홀에서 협연도 하셨는데요. 박준기 선생님의 해군 중국에서는 문화혁명으로 사실은 오래된 악기들이 다 개량됐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가야금은 500년 그대로 되어 있는 악기인데요. 한국이 자랑하는 악기 중에서 5가지 성분을 다 섞은 유일한 악기가 해금입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해금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아리랑 연주를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춘우 박정배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소도 좌창, 우리가 남도 소도인데 소도 좌창 이창배 선생님으로부터 이수를 받으시고, 사실 한국에 계셨으면 선생님은 인간문화재시죠. 선생님의 창은 이제 제자 창 이후에 이제 선생님과 같이 하기로 합니다. 나중에 창부타령과 그리고 남봉가를 연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이제 사실 다독다독을 15년째 하면서 15년간 차를 그냥 많은 분들에게 우려드렸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저도 기타를 옆에 두고 가스펠송, 찬송가를 많이 불러드렸는데요. 차와 참 안 어울린다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서편제 영화를 보면서 나도 국악을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으로 혼자 제가 단가 중에 사철가를 한번 배워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굉장히 아마추어 선생님 앞에서 죄송한데 한 5분인데 우리 많은 손님들 오셨는데 참 부끄러운데 제가 이번에 두 번째로 선보이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앞에서 사철가, 단가, 봄, 여름, 가을, 겨울 한번 노래해 보겠습니다. 인산저산 꽃이 피니 분명 봄이로구나. 봄은 찾아왔건만 세상사 쓸쓸하더라. 나도 어제 청춘이 일러니 그날 백발한 신만나. 내 청춘도 날 버리고 속절없이 가버렸으니 왔다 갈 줄 아는 봄을 안겨 있을 때였나. 봄아 왔다가 가려거든 가거라. 네가 가도 여름이 되면 녹음 방초 중화시라 부터 일러 있고 여름이 가고 가을이 돌아오면 발로 상풍 열없는 해도 제절개를 굽히지 않는 왕국 단풍도 어떻고 가을이 가고 겨울이 돌아오면 낙무 간천 한바람에 백설만 펄펄 휘날리어 세계가 되고 보면은 열배 설배 천지백화리 부가 백발은 멋이구나. 문양 세월은 덧없이 흘러가고 이내 청춘도 안차 한번 읽어지면은 다시 청춘은 어려워라. 어와 세상 번님 내물 이내 한날여소. 인생이 모두가 100년을 산다고 해도 잡는 날과 잡는 날 걱정 근심 다제하면 40도 못 살 인생 안차 한번 죽어지면 동망산천을 흙이로구나. 사후에 만반진수는 살아 생년 일배주만도 못하느니라. 세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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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 말아라. 아까운 청춘들이 다 늙어간다. 세워라 가지 마라. 가는 세월 어쩔거나 그러지 내 수.
부모 부려 하는 놈과 형제화목 모르는 놈 차례로 잡아다가 저 세상으로 먼저 보내버리고 집안님들 서로 모아 앉아서 한잔 더 먹소 그만 먹게 하면서 버리고 놀아보세요. 네, 정말 죄송합니다. 완전 아마추어 생 초보 선생 없이 한 네네. 우리 선생님들 모시 네 우리 선생님을 함께 모시고 우리 오늘 우리 춘우 박장배 선생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선생님 모셔서 지금 여러분 이게 진짜입니다. 항상 가수가 나올 때 맨 마지막에 나오는 가수가 민양 가수인데요. 선생님의 민장구와 함께 손으로 치는 민장구와 함께 장부 타령.
영어로 하면 Cancer Survivors입니다. 실수 때 선생님 암으로 투병하셨지만 암을 딛고 이렇게 건강하게 다시 뚝 서셔서 후학 양성에 열심히 하고 계신데 우리 여든 대신 박정배 선생님 위해서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오래오래 건강하시고 부끄러운 제자지만 많이 전수해 주셔서 열심히 배워서 한국의 어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튼 별거 아닌 그냥 제주입니다만 선생님 이렇게 손수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달려와 주셔서 우리 창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선녀스님께서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쭉 해주셨는데 스님 직접 또 차를 이렇게 공양하고 계신데요. 차는 사실은 녹차, 청차, 백차, 황차, 홍차, 흑차, 6대 차리로 분류되는데 차는 5,000가지가 넘습니다. 그리고 차 마시는 역사는 5,000년입니다. What do you want to drink? 그래서 많은 분들이 Can I have a cup of water? 또는 I want wine. I need coffee. 이렇게 많은 사람이 얘기하는데요. 프랑스의 외교관이 이렇게 말합니다. Please tell me what you eat and I'll tell you who you are. 당신이 먹는 것을 나에게 말해주면 나는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얘기해 주겠습니다. 왜냐면요, 여러분 육식동물, 초식동물, 잡식동물, 구강구조가 다르고 성격과 여러분들 모양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이노사우루스의 티렉스 보십시오. 육식동물이면 토끼 보십시오. 성품이 어떻습니까? 근데 사실은 우리가 먹는 것,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먹는 것보다 훨씬 더 세밀하게 신경 쓰는 것이 마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스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차, 그다음에 탕, 환 이렇게 스님은 믿고 계신데요. 사람이 혼전했을 때 가장 먼저 그 사람을 살려내는 것은 액체입니다. 끓여낸 탕은 두 번째고요. 세 번째 알약으로 만든 환은 세 번째입니다. 듣지 않을 때 그렇게 합니다. 우리 민간요법 중에서 연탄가스로 실신한 사람을 어머니께서는 미네랄 워터인 동치구 국물을 깨어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동치구 국물을 탁 뿜고 마시면 사람이 깨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짭짤한 동치구 국물이 온몸에 물보다 더 빨리 흡수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게토레이 아시죠? 게토레이가 나온 지 40년이 넘어가고 있는데요. 사실은 미식 축구팀을 위해서 만들어낸 그들이 말한 오줌 맛이 나는 이상한 약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게토레이에 있는 짭조름한 성분 때문에 어떤 물보다 탈수 현상이 일어나는 선수들에게 물을 빨리 공급합니다. 그래서 어떤 미식 축구팀에서 결승전에 가서 패배한 팀의 감독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게토레이가 없어서 졌다. 그만큼 음료는 중요합니다. 전 세계 사람들을 모두가 좋아하고 그 다음에 중독에 빠지게 한 처음에는 감기약으로 코케인을 넣어서 만드는 음료 코카콜라입니다. 왕이나 대통령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남자나 여자나 누구나 마실 수 있는 음료 코카콜라입니다. 그러나 얼마나 나쁠지 여러분은 그 폐악을 모르시면서 계속해서 마시고 계신데요. 우리 제가 선생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먹는 것 만병이 우리가 what you eat 우리가 먹는 걸로 우리 몸에 옵니다. 먹지 않는 사람 1일 1식 하거나 간헐적 단식하는 사람은 아프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많은 것들을 계속해서 먹는데 미국의 성인이 하루에 2,500칼로리가 필요한데요. 실제로 미국 사람은 하루에 4일치 10,000칼로리를 먹습니다. 그래서 3사람 중에 1사람은 오비시티 병적 비만입니다. 스님의 확신은 가장 간단하게 비만과 당뇨와 그 다음에 많은 고혈압과 콜레스테롤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편한 방법이 있다. 차, 탕, 환. 그래서 이게 차로 안 될 때는 탕으로 먹고 탕으로 안 때는 환으로 먹지만 모든 근원적인 질병은 차 마시기로 끝날 수 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저는 체험을 해서 스님은 한국에서 너무나 유명하신 분이고 체득을 하신 분이잖아요. 저는 15년간 그냥 무지하게 사실 목사가 티를 따라주니까 저 이상해 저 목사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안 쳐주더라고요. 그러나 스님이 차를 따라주니까 많은 분들이 고마워하시더라고요. 정말 부러워요. 그리고 스님은 얼마나 스님 차가 인기가 있는지 저는 다독다독이 있는데요.
15년간 차를 공짜로 다 드렸는데 저한테 한 분도 안 계셨어요. 와, 굉장히 부럽습니다. 근데 스님의 이 한방차가 아무것도 모르고 햄버거와 피자와 파스타를 계속 먹어 제끼는 미국 사람들에게 신비의 비밀의 이 비법으로 뉴욕 뉴저지에 쫙 퍼졌으면 저는 너무 좋겠습니다. 저는 아무런 부러움이 없습니다. 그렇게 잘 되면 스님이 혼자 안 하고 나한테도 조금 수고했다고 약차는 주실 것 같아요. 자, 우리 선녀 스님께 다시 마이크를 드리는데 여러분 지치고 힘드시는데 이거 드시면서 들으시니까 괜찮으십니다. 더 이상 공연은 없습니다. 이제 스님 마무리하시겠다. 다시 한번 큰 박수 주십시오. 사장님, 마음을 구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행복하신가요? 예. 그 불교에서 보면 우페카라고 해서 최고의 그 행복의 경지라고요. 평안과 평안. 그게 어디서 일어나요? 몸과 마음에 몸이 편안하고 가볍고 또 마음도 편안하고 가볍고 색즉시공 공즉시색이 이 안에서 다 일어나고 있고요. 이 사실은 차란 자체는 빗덩어리예요. 빗덩어리 에너지. 차가 중요한 게 또 뭐냐면요. 우리가 늘 매일매일 밥 하루에 몇 끼씩 드세요? 네? 3끼 다 드세요? 2끼 먹습니다. 네? 2끼. 근데 배가 나오셨어요. 또 몇 끼 드세요? 3끼 드셔요. 저는 몇 끼 먹을 것 같으세요? 한 끼 드실 것 같습니다. 네, 저는 한 끼에서 2끼. 근데 나머지는 오늘도 제가요. 사실은 이 행사가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차보다 제가 제일 많이 먹어요. 박람회장 가면 저보고 너무 웃기래요. 박람회장 아침에 들어가면 아침에 9시부터 시작해서 6시에 끝나거든요. 그런데 그때까지 제가 화장실 한 번도 안 가요. 근데 하루 종일 차만 먹고 있으니까 손님들이 와서 어떻게 스님은 손님보다 차를 더 많이 마시냐고 그러는데 그 박람회장 안에 먼지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사람들 그 전자기기들 많이 돌아가고 조명만 돌아가잖아요. 그럴 때 이 몸이 정말 전류로 인해서 몸이 다 타들어가요. 그런데 저는 차를 먹으면서 몸에 수분을 이렇게 보충을 하기 때문에 하루 종일 있어도 하나도 피곤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비결이 있어요. 화장실 안 가는 비결. 땀으로 다 빼내요. 여러분들은 꼭 물을 마시면 화장실 가야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 차 드셨잖아요. 보통 몇 잔 드셨죠? 5잔 드셨죠? 선생님 몇 잔 드셨어요? 4잔. 오늘 많이 드셨어요. 우리 선생님이 첫날에는 차 안 드셨어요. 근데 두 번째 날 제가 강의를 하는 것을 보시고 그때 차를 드셨어요. 근데 오늘은 정말 적극적으로 차를 드셔요. 뭔가 변화가 좀 있으시죠? 몸이 좀 가벼워지시죠? 보통 몇 잔 드셨어요 지금? 좀 많이 들었을 것 같은데 7잔. 화장실 가셨어요? 화장실 몇 번 가셨어요? 그쵸. 우리가 그 일반 물을 먹었을 때 사실은 지금 드리는 잔이 적은 잔은 아니에요. 그쵸? 적은 잔은 아닌데 이 정도 드셨으면 화장실을 지금 몇 번쯤 가셔야 맞거든요. 그리고 물을 드셨을 때 바로 화장실을 가고 특히나 커피를 한 잔 드셨을 때는 어떻게 하실까요? 바로 화장실을 가잖아요. 근데 지금 안 가죠. 그 이유가 뭘 것 같으세요? 이 물은 입자가요 굉장히 부서졌어요. 부서져서 얘가 거친 물을 드셨을 때는 화장실을 바로 가요. 이게 내장기관을 거쳐서 먹고 삼키고 위장을 거쳐갖고 신장 쪽으로 들어가요. 내려가서 내장 거쳐갖고 넘어가는데 얘는 입자가 부서져서 가늘어서 분자, 원자, 아원자식으로 계속 물을 이렇게 폭포수처럼 계속 따르고 끓이면서 파동에 의해서 물이 다 부서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가 먹음과 동시에 육모세포를 통해서 다 흡수가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몸 안에서 자기도 몰라는 기적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물을 이렇게 끓이기만 하셔도 여러분들이 좋은 물을 드시는 방법은 간단해요. 좋은 물, 어저께는 저한테 질문을 굉장히 많이 들어주셨어요. 정말 너무너무 질문을 많이 하셔가지고 제가 어제 꼭 백과사전이 되는 것처럼 바로바로 대답을 다 해드렸는데 오늘은 이론은 너무너무 많은데 너무너무 근엄하셔가지고 질문을 안 하고 제가 질문을 하고 제가 혼자 답을 다 하는 것 같은데요. 물을 이렇게 지금 끓이는 소리가
지금 이 소리가 물이 끓으면서 물이 부서지면서 파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던 이 물 있잖아요. 생수 이 물을 먹었을 때는 바로 화장실이 달려가거든요. 근데 이 물을 끓여서 드시면은 화장실을 잘 안 가요. 이 물이 입자가 부서져서 몸 안에 들어가서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다 돌아요. 그래서 다른 물에 비해서 화장실 가는 기간이 길어요. 뭐 2시간도 걸리기도 하고 한 3시간. 뭐 몸에가 수분기가 없는 분들, 물기가 없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아예 화장실도 안 가요. 반나절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제가 오늘 이렇게 여기 오신 분들 뵀더니 그래도 비교적 이렇게 물을 그래도 조금씩 드셨던 분 같아요. 그리고 커피를 많이 안 드시죠? 제가 사실 할 얘기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두서없어질까 봐서 하나씩 공개를 할게요. 지금 이렇게 물이 부서지고 있는데 일반 물을 드실 때 사실은 이 끓인 물이 제일 좋아요. 끓인 물 속에는 따뜻한 온기가 들어있고요. 근데 문제는 물을 끓여버리면 뭐가 없죠? 미네랄이 없고 또 물이 뭐가 없죠? 산소가 없어지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죠? 저는 물을 끓일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그러잖아요. 1도씨만 올라가면 몸에 암이 없어진다고 말씀 들으셨죠? 근데 저는 그래요. 이 약차도 좋은데 물을 잘 끓여야 한다는 말씀 드리고, 근데 여기 뉴욕, 뉴저지는 워낙 물이 좋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어제도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근데 물을 끓일 때 그냥 티포트에서 이렇게 바로를 끓일 때 그냥 끄면 이 물이 100도씨로 잘 익었을 것 같으세요? 이거는 잘 익은 물이 아니에요. 이 상태는. 지금 이게 끓였다가 꺼져버렸거든요. 근데 저는 이렇게 물이 끓었을 때 바로 다시 뚜껑을 열어버려요. 방금 얘가 끓었는데 물이 안 끓죠. 뚜껑을 열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물이 가짜로 끓였다. 지금부터 끓기 시작하거든요. 그래도 물에도 끓는 게 있어요. 1비, 2비, 3비라고 해서 1비는 어묵이라서 고기 누나처럼 구슬처럼 뽀글뽀글 올라오는 거. 네, 구슬처럼 빠글빠글 올라오는 거고요. 2비는 용천연주라 그래서 이렇게 구슬이 빨려 올라가는 거, 이렇게 쭉 올라가는 거고요. 이렇게 지금 끓은 거는 등파고라 그래서 이게 물이 북소리처럼 둥둥둥둥 거리면서 파도가 휘몰아치는 거예요. 이 물이 이렇게 끓고 나야지 완전히 물이 익은 물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차도 물도 비리다 그래요. 물도 덜 익은 물은 비리다 그래요. 근데 덜 익은 물은 요즘 물이 안전하다고 생각하세요? 사실은 이번에 팬데믹으로 얼마나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어요. 그렇죠? 그분들 어떻게 됐어요? 화장하셨죠? 화장도 했고 또 미국은 보니까 외장 문화가 아직 되는 것 같아요. 한국은 거의 100%가 화장이거든요. 90% 정도. 근데 그분들 땅에 묻으면 묻고 나면 땅에서 뭐가 일어나죠? 땅에서 또 기적 같은 발효가 일어나잖아요. 모든 걸 다 자연으로 돌리는 기적 같은 발효가 일어나는데 그 물들이 다 결론은 어디로 온 거예요?